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그리스 설화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한 여운과 신비함이 가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무르 여정과 신비한 베일. 글은 메레나우스 스테파니데스이고요. 그림은 포티니 스테파니디이고요. 옮기는 이경애님이고요. 출판사는 파랑새 어린이.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드립니다. 앞의 표지를 볼까요? 신비한 물의 요정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도 길게 날리고 있죠. 뒤를 볼까요? 자, 여러분 책상 위에 이 책들을 나란히 꽂아놓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마음대로 펼쳐보세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장문만 들어도 신비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들어가 봐야 되겠죠? 내지에는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같이 붙어 있고요. 양귀비 꽃이 그려져 있는 것 같고 국화꽃도 그려져 있고요. 다양한 꽃들이 그려져 있어요. 내지 제목 아래에는 수저도 있고 커피도 있고 물도 있고 밥도 있고 식탁이 차려져 있는 간단한 식탁이 차려져 있는 모습이고 뒤에는 집이 그려져 있고 나무와 구름과 들판이 있네요. 할아버지 무르 여정 이야기 해주세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벌써 아주 많이 해주었지 않니? 그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는 건 아니겠지? 우린 그 얘기가 좋아요, 할아버지. 그 얘기는 진짜 얘기니까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들하고 다르거든요. 거기다 그 얘기는 우리 할머니요. 할머니가 무르 요정이었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래, 너희 할머니는 무르 요정이었지. 그건 지금부터 300년 전 얘기란다. 아니, 어쩌면 500년 전 이야기일지도 모르지. 지금이야 너희 할머니들하고 무르 요정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니? 얘들아,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다른 이야기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꾸나. 너희들이 그렇게 졸라대니 어디 이번에는 이 할아비가 너희들만 했을 때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그대로 얘기해볼까?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들어가보죠. 그러니까 아득한 먼 옛날 새벽이면 무르 요정들이 강에서 나오곤 했을 때의 이야기란다. 그때 너희 할아버지 아주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지. 바로 이 집에서 말이다. 물론 지금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지. 전쟁 때마다 이 집은 여러 번 불탔으니까. 참, 지금부터는 그 할아버지를 지팡이나 질질 끌고 다니는 허리 구부러진 노인네로 여기면 안 된다. 모든 할아버지들이 다 그랬지만 그 할아버지도 한때는 젊고 잘생긴 멋진 젊은이였거든. 그 청년은 정말 온 마을의 자랑거리였단다. 그럼요, 할아버지가 지금 모습이 늙고 피부도 팽팽하지 않고 구부정해도 그 얼굴 안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젊은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요. 항시 할머니는 아니었거든요. 멋진 아가씨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 젊은 시절이라고요. 그걸 젊은 사람들이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날 이 용감한 젊은이가 산 마을에서 열리는 결혼잔치를 보러 떠나게 됐단다. 집을 떠나면서 젊은이는 어깨 위에 엽총을
둘러매었지. 그 당시에는 어떤 남자들이나 다들 그렇게 했거든. 그 옛날엔 무기가 없이는 자기 마을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 말이야. 결혼잔치는 사흘 밤 동안 이어졌어. 너희 할아버지가 그때는 아직 비틀거리는 노인네가 아니었다는 걸 잊지 않고 있겠지? 청년은 쉬지 않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지. 사흘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향해 떠났지. 지름길을 가느라고 그 젊은이는 마을 옆 발판에 있는 올리브숲 속으로 들어갔지. 어두운 밤하늘 위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단다. 세상은 아직 고요했어. 그때 어디선가 소녀들의 행복한 목소리와 달콤한 노랫가락이 아스라이 들려왔어. 젊은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걸음을 멈췄지.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더니 곧 올리브 나무 사이에서 무르 여종들이 우르르 나타난 게 아니겠어? 요정들은 청년이 서 있는 곳 바로 앞까지 오더니 모두 손을 붙잡고 둥글게 춤을 추기 시작했지. 요정들은 거미줄로 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어. 수많은 거미들이 자아낸 가늘고 고운 실로 짠 그 옷은 무지갯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어. 게다가 요정들은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연기처럼 가볍게 떠다니는 기다란 베일을 들고 있었단다. 요정들은 너희 할아버지를 보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중 한 요정이 다가오더니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젊은이의 손을 잡고 춤추는 무리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기까지 했단다. 춤을 이끌고 있던 그 요정의 머리는 눈부신 황금빛이었고 눈동자는 수레국화처럼 파랬지. 젊은이는 요정이 이끄는 대로 돌고 있는 원 가운데로 들어섰어. 요정은 그에게 긴 베일의 한쪽 끝을 붙잡으라고 내밀었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금씩 용기가 생겨서 청년은 빙글빙글 도는 리듬에 몸을 맡겼어. 그는 자신을 둘러싼 채 활짝 웃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덕분에 즐거웠어.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도 맨 처음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베일의 끝을 잡게 해준 물요정 때문에 무척 행복했지. 모두들 즐겁게 뱅글뱅글 도는 춤을 한참 추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한 요정이 소리를 크게 질렀어. 해야 해! 해님이 떠오르고 있어! 해야 해! 요정들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어.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팔을 휘두르며 잽싸게 달려가 사라져버렸지.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요정만 미처 사라지지 못한 채 뒤에 남았어. 청년이 베일 끝을 세게 쥐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요정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 다른 요정들처럼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데 아직도 청년 곁에 서 있었으니까 말이야. 청년이 베일을 잡고 놓지 않아서 자기가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요정도 곧 알게 되었지. 요정은 얼른 풀려나기 위해 허겁지겁 온 힘을 다해 베일을 잡아당겼어. 너희 할아버지는 베일을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오히려 힘을 더 주어 세게 잡아당겼어. 요정이 베일을 가져갈 수 없도록 말이야. 무르 요정은 애달픈 눈물을 흘리면서 베일을 돌려달라고 빌었지만
청년의 마음속에는 배를 돌려주겠다는 생각이 한 점도 없었지.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요정의 깊고 푸른 눈을 바라보고 있는 그 청년을 보면 누구든 그러한 사실을 단박에 알 수 있었을 거란다. 그럼요, 요정이 먼저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젊은이는 그 요정에게 반했고요. 그러니 청년이 배를 더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부드러운 천은 그만 요정의 손에서 쑥 미끄러져 빠져나오고 말했지. 내 베일, 내 베일을 돌려줘요. 그래야 다른 자매들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정은 놀라 소리쳤지만 청년은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런 요정에게 베일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중구에다가 베일을 쏙 밀어넣었단다. 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요. 그는 요정 쪽으로 총구를 흔들며 말했어. 당연히 그래야죠. 요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베일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어. 하지만 그렇게 하자마자 요정은 마치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움츠라고 말았어. 총구에서 풍기고 있는 화약 냄새 때문이었지. 무르 요정들은 그 냄새를 도무지 참아내지 못하거든. 요정은 다시 한번 손을 뻗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 그 요정에게는 그 냄새가 너무나 지독했던 거야. 절망에 빠진 요정은 다시 한번 베일을 돌려달라고 빌었어.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지. 내 말을 들어봐요. 아름다운 아가씨.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베일을 뺏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오. 제발 나와 함께 가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무르 요정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요정은 안타깝게 애원했지. 그렇더라도 당신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오. 내게 행복을 준 이여 당신도 알아야 해요. 나는 절대로 그 행복을 뺏기지 않을 것이오. 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요정은 소리치면서 베일을 잡아당기려고 뛰어 올랐어. 베일에 가까스로 손이 닿긴 했지만 그 고약한 화약 냄새를 맡자마자 요정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어 땅에 쓰러졌단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무리의 요정은 가만히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지. 이제 당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군요. 당신은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겠지만 그 어떤 것도 자유를 잃은 나의 고통을 낫게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은 내 배를 돌려주면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줄 거예요. 당신이 어떤 남자보다도 나를 더욱더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비로소 나를 참으로 가엾게 생각할 테니까요. 자, 이제 가요. 너희 할아버지는 요정의 마음을 돌려놓은 게 너무나 기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단 한마디만을 덧붙였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었으면 하오. 내 이름은 알렉시스요. 무르 요정은 대답을 하지 않았지. 알렉시스는 이해했어. 요정들은 절대 사람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법이니까. 그럼 갑시다. 카테리나. 알렉시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요정의 손을 잡았어. 요정은 그 손을 밀쳐내지 않았지. 그리고 그가 붙여준 이름을 듣고 가만히 미소 지었어. 비록 그 미소는 쓰디쓴 것이었지만 이제 요정의 모든 생활은 변하게 되었어. 하루아침에 무르 요정에서 젊은이의 아내로 바뀐 거지. 그렇지만 자매들을 이끌고 강둑을 따라다니거나
숲속에서 창백한 달빛을 받으며 즐겁게 자유롭게 지내던 이를 요정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어. 요정은 행복에 개워 어쩔 줄 모르는 젊은이의 뒤를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따라갔지. 눈을 내리깐 슬픈 모습으로 말이야. 무르 요정은 자기를 붙잡은 그 젊은이와 결혼을 했어. 알렉시스와 카타리나는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지. 너희 할아버지가 자기 신부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틀림없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너희들이 새를 숲속에서 잡아다 새장에 가둬놓고 아무리 잘 돌봐주고 사랑해준다 하더라도 새는 늘 빼앗긴 자유를 되찾을 날만을 간절히 바라는 법이지. 마찬가지란다. 카테리나 역시 베일을 되찾아 자매들과 다시 만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지만 지독한 화약 냄새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어. 카테리나는 요정의 집인 강과 숲에서 다른 무르 요정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하루하루를 겨우 보내며 살았단다. 그 자유를 잃어버린 마음을 어찌 그 젊은이가 알겠어요. 세월이 흘렀어. 알렉시스와 카테리나는 아이들을 낳았고 아이들을 깊이 사랑했어. 알렉시스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카테리나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랐지. 이제는 영원히 자기 식구들과 같이 사는 것으로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녀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웃음 띤 얼굴을 보이지는 않았어. 자매들 곁으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거야. 계절이 오고 갈 때마다 그 바람은 오히려 점점 더 커졌어. 나중에는 어찌나 그 갈망이 커졌는지 이제 카테리나는 가슴속에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되었단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너희 할아버지도 비로소 그녀를 가엾게 여겼지. 그는 온 정성을 다해 그녀를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었지만 그는 이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단다. 그는 베일을 돌려줘서 그녀를 보러 주어야겠다고 혼자 생각하는 적이 많아졌어. 그때마다 엄마 없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생각을 멈추었지.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보다 아이들의 엄마를 더욱 가엾게 여기는 때가 오고 말았지. 그는 오래전에 무르 요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 언젠가 당신은 내 베일을 돌려주면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줄 거예요. 당신이 세상의 그 어떤 남자보다 나를 더욱더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비로소 나를 참으로 가엾게 생각할 테니까요. 이제 때가 왔다고 알렉시스는 생각했어.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총구에서 베일을 꺼내 요정에게 돌려주었단다. 무르 요정이 베일을 되찾을 때는 동트기 전 회색빛만이 남아있을 때였어. 해가 지평선에 아직 올라오기 전이었지. 꿈과 슬픔이 섞인 기분으로 그녀는 남편에게 이맞춤을 했고 재빨리 집안일을 했고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 산꼭대기 위로 첫 햇살이 장밋빛으로 물들자 요정은 아직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입맞춤을 했지. 그런 다음 남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갑자기 엷은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 너희 할머니 무르요정은 그렇게 영원히 사라졌단다. 하지만 매일 아침 너희 할아버지의 집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어. 점심은 솥에서 끓고 있고 아침은 식탁에 놓여 있었지. 아이들이 다 자라고 이제는 진짜 할아버지가 된 너희 할아버지 알렉시스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한결같이 그랬단다. 자, 얘들아, 이것이 무르여정과 신비한 베일 이야기란다. 우리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 할아비의 할머니는 내가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마지막에 꼭 한마디씩 덧붙였지.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할머니가 무르요정이었으니 너희 몸속에도 무르요정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겠구나. 너희 몸속에도 무르요정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말이지.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분명 사실이라고요. 이야기 끝.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각자의 인생은 신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인연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신비로움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책을 읽는 것도 여러분이 듣는 것도 사소하지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날마다 신비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늘 건강하고 좋은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